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다로 TV의 조다로입니다. 조다로가 간다. 89타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런 기념관이 있는 거 저 처음 들었습니다. 최근에 알았는데요. 2012년, 그러니까 12년 전에 이런 기념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조다로가 간다 89타는 이곳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동북아 외교안보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K 방산,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새로운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세미나가 열린다고 해서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기념관인데요. 여기가 바로 그 월드컵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얼마 안 됩니다. 여기 2번 출구 나오셔서 8번 마을버스 8번을 타니까 금방 도착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2층에서 세미나가 열린다고 하는데, 우선 세미나도 중요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이 건물을 옛날식으로 잘 지은 것 같습니다. 1층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게이트가 있고요. 1층, 2층에 걸쳐서 전시관이 있습니다. 잠시 전에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상 건립을 서명 같은 것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신문방송학과를 다녀서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독재자를 만든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장인어른 분하고 굉장히 싸웠어요. 제가 데모하면 안 된다고 막 장인 혼내시고, 그래서 식사하시다가 막 장인이 도망가고 그러셨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1961년도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 경제 개발에 기여했다는 박정희 대통령, 한편으로 경제 건설은 잘했지만 자유를 탄압한 게 나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잠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어렸을 때 소년 시절이 아마 시골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대구 사범학교 재학시설, 문경 공립보통학교를 나오셨나 봐요. 좀 쭉 한번 저랑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의 길을 걷다. 육군사관학교 다니셨다는 얘기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5.16 혁명공약이 나오네요. 저도 어렸을 때 들었거든요. 반공을 국시 제일로 삼고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그 다음에 국제관계를 하겠다는 거. 사장은 절망과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해결하고 국가경제재건의 총력을 경주한다. 그래서 국민재건운동본부 하셨죠. 일터로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독재 비난을 받았지만 경제 건설을 했던 이야기, 독일 광부 이야기가 있네요. 그때 힘드니까 우리가 독일에서 돈을 좀 빌려줄 테니까 광부나 간호원을 보내라 해서 이제 참 많은 분들이 독일 탄광에 가서 공생도 하고, 또 정말 꽃다운 아가씨들이 가서 간호사로 시체실에 가서 닦고 했던 이야기, 그리고 독일 총리가 눈물을 닦아주던 이야기, 감동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기를 거쳐서 60년대 61년도부터 시작해서 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해가지고 우리가 10년 만에 굉장히 경제 중진국에 독립을 했죠. 71년도에 그리고 난 다음 72년에 유신헌법이라는 걸 단행해가지고
구국의 결단이다. 아니다. 나쁘다. 그랬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제일 먼저 저도 생각이 나요. 그 구로공단에서 막 박람회 한다고 막 할 때 구경 왔던 생각이 납니다. 구로공단 지금은 이제 디지털 단지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중동건설,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경부고속도로 그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경부고속도로는 그 독일의 아우토반을 벤치마킹했다고 들읍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독재자라는 히틀러가 만들어서 독일 경제를 일으켰고, 우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독재자라는 비난을 받고 비명에 숨졌던 79년에 돌아가셨던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경부고속도로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의 중진국,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된 것은 역사에서 뭔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제가 새마을운동 했던 거 생각납니다. 재건하고 재건운동본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근면 자두협동 새마을 정신이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소위 외국에서 우리를 한강이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한강이 기적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려 가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대덕연구단지, 남북적십자회담 문제, 그 싸우면서 건설하자 하면서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하려고 꽤 노력을 많이 했죠.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이름이 도덕이, 교육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세종문화회관도 건립하고 문화예술의 기틀도 마련했다. 경제 건설, 국방 싸우면서 건설하고, 그리고 또 한미동맹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네요. 맹방과의 우위를 돈독하기 위해서 건군 이후 우리가 월남으로 해병도 파견하고 해외 파병도 하고, 제가 맹호부대 소대장 출신인데요. 맹호부대도 그때 당시 월남에 갔다 온 사람들과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집무실이 이렇게 있네요. 박정희 대통령의 젊은 모습이 보입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삼전시실로 가보겠습니다. 신년사, 그때는 텔레비나 라디오는 박정희 대통령 얘기밖에 안 나왔어요. 저 어렸을 땐 딱 열면 박정희 대통령만 나오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제가 돌아가신 날이 1979년 10월 26일 날인데, 제가 새벽에 박 대통령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1979년 그 다음 날 10월 27일 날 명동성당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 돌아가셔갖고 이제 기업령이 성포가 돼가지고 사람들 여름을 못 모게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제가 결혼한 걸 다 기억합니다. 벌써 79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제가 결혼한 지가 벌써 45년 됐습니다. 45년 전에 박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죠. 자, 지역설정 문제 지나서 이제 박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국가 건설을 하시다가 이제 친구 김재규 씨의 총에 맞아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박정희 대통령이 친딸인 박근혜 영예라고 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가 또 이제 불우한 그 지경을 당하기도 하고 했죠. 오늘 제가 한국의 방위산업, K방위산업, 방위산업에 뭔가를 좀 전략적인 보충을 해야 된다는 세미나가 이곳에 열린다고 해서 이번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참 좋네요.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 한번 평가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61년 5.16 군사구태타를 일으키고 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해서
1차, 2차를 끝난 71년도에 다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유신헌법을 했다가 7년 후에 친구 김정일 총에 맞아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 보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좀 세미나가 진행이 된다고 해서 잠깐 보고 가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2층으로 올라오면요, 이렇게 박정희 홀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외교안보 포럼에서 방위산업의 전략적인 확충을 해야 된다는 주제로 국방관계 전문가들, 특히 군사 전문 기자라고 하는 그 유용원 기자의 강연을 또 제가 기대합니다. 예. 잠깐 보시겠습니다. 대북 담당 특보를 가졌는데 제가 이 위기하고 무슨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는지 악의 생일지 모르죠. 그때 또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서울 불바다 위협이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1차 핵위기가 발생했어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그때 다녀오시면서 가져온 메시지가 내래 김영삼이하고 정상에 나온 대가 아이가 하는 김일성의 메시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동북아 외교안보 포럼에서 주관하는 K방산의 전략적 보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덕분에 제가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도 모르는 박정희 기념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고, 벌써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생긴 지가 벌써 12년 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국가를 경영하는 방법에 의원 내각제가 있고 대통령 중심제가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수상을 뽑아서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고,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관할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통령 중심제로 해왔고 12번째 대통령을 맡고 지금 13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국방입니다. 국방은 굉장히 중요한데도 국민들이 가슴을 조이게 하는 것은 지난 YS, 소위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30년간 군대도 제대로 안 갔다 온 사람들, 심지어는 북쪽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돼서 어쨌든 문재인 시절에 굉장한 남남 갈등, 1948년부터 45년부터 48년까지 소위 해방전국에 엄청난 그런 소용돌이와 남북의 그 갈등, 죽고 죽이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더 극심한 남남 갈등을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5년 동안 겪고, 이제 문재인이 하는 것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부르짖는 것 같이 보인 윤석열 대통령이 된 지 2년이 됐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답답해합니다. 왜? 이 국방이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은 철책선도 내리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고, 우리는 미국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국민들은 왜 우리가 미국에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냐 이거죠. 자주국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런 시점에 K방역, 우리가 이 K방산, 이 방산이 대단합니다. 우리의 그 전쟁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세계 상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소총 갖고 싸우려고 한다 이거죠. 미국이 극동 함대가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답답해합니다. 아마 오늘 이쪽에서 하는 외교안보 관계되는 분들이 하는 K방산의 전략적인 보충이라고 하는 주제도 아마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잿더미 속에서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피를 마서 목숨을 걸고 피를 팔고 목숨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은 희망의 세계로 가려면 이번 4월 10일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정적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잘 몰아줘서 제대로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애국자 아니십니까? 모두가 다. 그렇지만 애국자라고 하면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 하는데 보니까 현 정치인들이 안 왔어요. 왜? 유세하라고 다니라고 정신이 없나 보습니다. 4월 10일 선거를 위해서 공천 받으려고 또 여론조사 하는데 앞서려고. 여러분 이런 정치 우리가 버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정치인이 아쉬운 시대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이 냉정하게 심판해서 4월 10일 위대한 정치인들을 국회에 진입시켜서 이번에만큼은 전직 대통령이 깜빡해가고 불우한 최후를 맞는 그런 13번째 대통령 윤석열이 되지 않도록 이제 2년 지났습니다. 이번에 힘을 몰아서 앞으로 3년 동안 힘을 모아서 세계 문화 강대국, 세계 중심국으로 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조다로가 간다. 89타는 12년 전에 만들었다는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